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강의할 윤태일 강사입니다. 자, 이 비즈니스 매너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 생활에 필요한 매너에 대한 강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제안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윗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미묘할 텐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회사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채용 공고에서 확인을 하였고, 회사 측에서도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하면 된다고 연락을 받은 윤태일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시에 언제 회사에 도착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답은 8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건데요. 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분 전일까요?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도착하면 너무 회사에 맞춰서 출근을 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혹은 잘못하면 지각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1시간 전은 왜 안 되느냐? 1시간 전에 도착하게 된다면 물론 상사분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회사에 충성을 하여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은 3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적절한 시간입니다. 자, 직장 예절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먼저 많은 사람이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문제 예방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기 위한 공통적으로 원하는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직장은 전문성과 좋은 예의를 갖춘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매너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합쳐서 비즈니스 매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들여다보면 호칭과 존댓말도 비즈니스 매너고요. 보고를 하는 방법, 연락, 상담하는 능력, 그리고 회의나 면담, 그리고 전화 예절이라든지 이메일, 메신저, 출퇴근 시간, 작게는 복장과 용모, 그런 모든 것이 비즈니스 매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킬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초년생 분들이나 학생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랑 같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의 종류입니다. 자, 인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체를 15도 정도 숙이는 가벼운 인사, 그리고 30도 정도 숙이는 보통 인사, 그리고 45도 정도 숙이는 정중한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15도 정도 숙여지는 인사는 통상적으로 일명 눈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오다 가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좁은 공간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아까 인사한 분을 다시 마주쳤을 때 간단하게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30도 숙여지는 인사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인사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배웅을 할 때, 고객 응대나 비즈니스를 할 때, 그리고 상체를 천천히 숙이고 1초 정도 머무르다 상체를 일으키시면 됩니다. 상체가 45도 숙여지는 인사는 가장 정중한 인사고요. 중요한 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님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VIP 등을 의전할 때 45도의 인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각별하게 예의를 갖춰야 할 때, 그리고 감사나 사과를 할 때 이런 45도 인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상황별 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체를 30도 숙인 보통 인사는 출근할 때 주로 사용을 하죠. 자,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보통 인사와 함께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던가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면서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인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또는 내일 뵙겠습니다 라는 식의 멘트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윗사람에게 좀 수고하세요 이런 식의 멘트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의 멘트는 좀 사람을 하대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체를 15도 숙인 목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내에서 마주쳤을 때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좁은 공간이라든지 또는 조용한 공간 이런 데서 마주쳤을 때는 가볍게 15도 숙인 목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아까 만났던 그리고 인사했던 분을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상체를 45도 숙인 정중한 인사의 경우 깊은 어떤 감사나 사죄를 전할 때 활용을 합니다. 양손을 모아주시고요. 상체를 45도로 숙여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라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의전 등 중요한 손님을 상대할 때 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정중한 예의를 표해야 되므로 좀 정중하게 45도로 숙이셔서 여러분의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멘트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돌아가실 때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사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프라이버시가 강한 장소,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 등에서 상사를 만났을 때 이때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이미 소통을 하고 있는데 또 누가 지나간다고 해서 인사를 대화를 끊고 인사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위험한 작업이나 복잡하고 중요한 업무를 하실 때도 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사를 하다가 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개를 할 때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인사를 할 때 여러분 2명 이상의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직위가 낮은 사람부터 직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그리고 내부인에서 외부인 순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수 매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악수는 사실 요즘은 뭐 젊은 분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도 좀 뭐 협력사의 뭐 대표분들이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악수를 종종 활용을 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악수는 몇 가지 매너가 있는데요. 악수를 하실 때 꼭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바라보며 악수를 해주시고요. 허리를 또 심하게 굽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기본이니 오른손으로 악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계셨다면 장갑을 벗고 해주시고, 흔드실 때는 2, 3회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수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급자라면은 먼저 악수를 청하시면 안 됩니다. 악수를 청하는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직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그리고 손님인 외부인이 내부인에게 해야 합니다. 다음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는 성과 이름을 다 붙이셔야 되고요.
집국과 님까지 붙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름이 윤태일이라면 윤태일 팀장님, 네, 이렇게 부르셔야 되고요. 잘못 부르게 되는 사례가 뭐 윤 팀장님, 뭐 이렇게 이름을 빼고 부른다던가 하는 경우인데요. 이름을 빼게 되면은 어떤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네, 퇴색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모두 붙이셔서 부르셔야 됩니다. 윤 팀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예를 들어 내 팀의 팀장님이 아닌 타 팀의 팀장님일 경우 네, 예를 들어 뭐 윤 팀장님, 홍 팀장님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잘못된 사례로 성을 붙이지 않고 뭐 이름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뭐 태일 팀장님 이런 식인데 이런 경우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상사에게 자신을 호칭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때는 네, 상사에게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나를 낮추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제 의견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언급할 때도 네, 이름을 보통 넣지 않고 뭐 이 주임, 이 대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살짝 네, 말하는 이 대상을 살짝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 선배에 대한 호칭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선배를 지칭할 때는 뭐 대리면 대리님, 과장이면 과장님 해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 드라마 등을 보셨을 때 뭐 선배님 하는 경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위가 없는 사원끼리 서로를 부를 때 뭐 선배님이라고 합니다. 네, 사원끼리도 네, 그 상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배님 이때는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상사의 부인을 호칭할 때는 사모님, 그리고 동료 후배에게 자신을 호칭할 때는 나, 저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뭐 좋은 대인관계를 위해 뭐 상황에 따라서 좀 호칭을 말씀드리자면 네, 아르바이트나 인턴의 경우에는 땡땡씨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네, 아르바이트나 인턴은 뭐 따로 뭐 직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땡땡씨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경비원 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반장님, 조장님, 뭐 또는 선생님 네,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명함에 대해서 좀 매너를 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을 하셔야 되고 조심히 다루셔야 됩니다. 기본 예절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내가 자 명함을 전달해 드리려고 할 때 상대방이 네, 볼 수 있도록 네, 상하를 뒤집어서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함의 내용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데요. 또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구매팀 윤태일 과장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넘겨주실 때 그리고 넘겨받을 때 네, 양쪽 다 간단한 목례와 함께 명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교환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랫사람이 먼저 네, 윗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요. 뭐 외부에서 방문이 있었다고 하면은 방문한 사람이 네, 먼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신의 네, 이름을 상대방 쪽에서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고요. 자, 명함을 받은 후에는 뭐 바로 주머니에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잘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테이블이라든지 올려두고 네, 같이 회의할 때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기가 끝났으면 이후에는 명함 교환 후에 안부 인사나 네,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명함을 보시면 또 어플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멤버라든지 이런 어플을 사용을 하시면서 네, 담당자를 바로바로 확인해서 효율적을 일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